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초대석 녹색을 듣는다의 오혜선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산 좋아하시죠? 이렇게 평소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산을 보호하고 그리고 자연을 보존하자는 의미에서 시작된 민간 환경단체가 있습니다. 바로 우위령 사람들인데요. 규모는 작지만 아름다운 산하가 개발의 이름하에 훼손되고 또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위령 사람들의 이병천 회장님 모시고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이 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우선 지난해 주요 언론사 환경 담당 기자들이 선정한 올해 환경인상에 선정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리고요. 예. 그럼 인터뷰에 앞서서 환경TV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산과 자연의 친구 우위령 사람들을 맡고 있는 이병천입니다. 산과 자연의 친구 우위령 사람들은 1994년에 네. 우위령길 자체가 포장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그걸 막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산악인들하고 그 다음에 기자, 그 다음에 언론인, 그러고 각자 여러 분들이 모여가지고 만든 단체입니다. 첫째는 그게 우위령 보존회를 시작해가지고 지금 우위령 사람들로 이름을 하면서 지금 20년이 됐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이 회장님이 몸담고 계시는 우위령 사람들이란 단체가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 또 시청자분들은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단체는 굉장히 작습니다. 지금 보셨다시피 지금 간사 하나, 여자분 간사 하나가 있고, 예. 그리고 우리 단체의 특징은 일반 단체들은, 이렇게 사무나 여러 가지, 있어가지고 간사들, 그러니까 젊은 사람 간사들 위주로 해가지고 간사들이 위주로 이제 그걸 하는데 우리는 회원 위주로 지금 모든 조사도 회원들이 하고, 실제적으로 여기 회비도 여기 관리하는 우리 단체에 관리하는 비용도 회비도 실제적으로 회원들이 다 내고 모든 걸 그다하고 자원봉사 전부 다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회원들이 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지금 회원들이 전부 다 자발적으로 모든 걸 가지고 관리하고 그다음 조사도 하고 실제적으로 이제 서비스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국제적인 경향으로 봤을 때는 우리 단체 하는 방식이 상당히 맞는 거죠. 네, 예. 그렇군요. 네, 이 회장님은 예전에 농학 박사를 하셨고 또 산림청에서 연구관으로 계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환경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된 계기셨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네. 제가 저 전공이 생태학입니다. 네. 생태학이고 또 제가 근무했는 데가 산림청 임업연구원이라고 네. 저 청량리에 있는 거기 근무를 했고 그 후에 이제 수목원에 2002년도부터 수목원에서 이제 근무를 했는데 주로 제가 했는 거는 우리나라 산야를 가지고 실제적으로 산지의 생태계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런 거 조사하고 그 다음에 보존하는 방식을 가지고 연구하고 그러고 국립수목원 가서는 주로 희귀 특산식물에 대한 어떤 보존 대책이나 안 그러면 조사 이런 걸 주로 해왔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가리왕산 뿐만 아니고 여러 군데를 많이 다녀봤습니다. 네. 산지를 설악산부터 다녀보면서 우리나라 산야가 진짜 굉장히 잘 보존되고 있지만은 또 훼손되기가 굉장히 쉬운 구조를 가지고 있구나 네. 하는 걸 가지고 알게 됐습니다. 또 제가 이제 우위령 산과 자연식 우위령 사람들의 이제 지금 이제 관여하게 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94년에 네. 우위령길 이제 그게 포장공사를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저도 한 개인으로 뛰어들어가지고 쭉 이렇게 같이 해왔습니다. 저는 주로 해왔는 게 이제
주로 그 학술적인 문제를 가지고 주로 이제 해와가지고 학술위원장도 뭐 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 봉사 기여를 해왔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인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네, 지난해 환경인상 수상도 이 건과 관련이 있는데요. 지금 평창 동계올림픽 활강 경기장을 가리황산에 건설하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네, 네. 이제 뭐가 문제인가요? 이제 여러 가지 대안이 있는데 그게 그 가리왕산이라 하는 걸 가지고 실제적으로 생태적으로 그 다음에 그 식물 분포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산입니다. 네. 그 산이 그 가리왕산 같은 경우는 설악산이나 안 그러면 그 소백산이나 뭐 그 오대산이나 이런 식으로 백두대간상에 있는 산이 아니고 네. 거기서 좀 떨어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부분의 그 주변에 그 있는 야생동물들이 그 지역을 터전으로 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리고 또 식물들도 거기를 대피 채우로 해가지고 전부 다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주로 많은 식물들이 이제 그 지역이 또 풍열 지역이라 가지고 풍열 지역이라 하는 건 뭐가 하면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땅속에서 차가운 바람이 올라옵니다. 네. 상당히 시원하기 때문에 주로 북방계 식물 거기가 북한이나 안 그러면 뭐 저 위쪽으로 사는 식물들이 거기를 피난처로 해가 살고 있습니다. 뭐 주목이니 안 그러면 따뚜로비니 이런 만년석송이니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양치 식물이나 안 그러면 큰 침엽수나 이런 것들이 거기를 대피처로 해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데 그 지역을 가지고 훼손을 하게 되는 것만 거기 살고 있는 그 식물들 자체가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게 한번 파괴하다 보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까 내가 이야기했지 풍열지역이라고 했는데 풍열지역은 한 50cm 밑에는 전부 다 바위로 되어 있습니다. 흙이 요만큼 매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바위로 전부 다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서 이제 차가운 바람이 올라와 가지고 이제 식물을 가지고 식물이 그 뿌리가 더워지는 걸 가지고 이렇게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겨울에는 추워지는 걸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생장이 굉장히 좋고 특히 큰 나무들이 많습니다. 그런 지역인데 그 지역을 가지고 전부 다 산지를 가지고 실제 뭐 부르도자나 안 그러면 포크닐이나 전부 다 이렇게 다 걷어내고 네. 거기다가 일반 그러니까 거의 맞는 찰흙 같은 토양을 가지고 성토를 합니다. 성토를 하고 그 위에 로라로 처음 다 밀어가지고 탄탄하게 만듭니다. 만든 후에 거기다가 눈을 듣거든요. 인공 눈을. 네. 그래가지고 얼려가지고 이제 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부에서는 그걸 복원을 한다 그러지만 네. 복원이 안 되는 거죠. 다 그게 훼손이 훼손될 뿐만 아니고 뿌리가 실제적으로 종자가 떨어져 뿌리가 내리더라도 땅속에 박히기를 뭐 하는 거죠. 네. 예. 저도 이제 가리왕산의 큰 나무들을 사진으로 봤었거든요. 예. 근데 정부와 강원도는 지금 경기장 건설을 계속 강행 중인 것으로 알고 예, 있습니다. 강행 중입니다. 현재까지 훼손 상태는 어느 정도인지. 훼손 상태는 네.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다 잘랐습니다. 다 잘랐고 지금 이제 스키장을 만들려고 하는데 네. 지금 겨울이라 중지를 하고 있는 건지 안 그러면 지금 얼마 전에 IOC에서 아젠다 2020이라고 네. 우리가 분산 개체 뭐 이런 걸 가지고 우리나라에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주장을 했기 때문에 지금 그것 때문에 중지를 하고 있는 건지 모르지만 제가 얼마 전에 가니까 공사를 하는 흔적은 없어요. 자르기면 다 잘라놓고. 네. 근데 저는 지금 지금 상황은 충분히 복원이 된다. 지금은 왜냐하면 스키장으로 다져지지는 않았거든요. 우리가 지금 나무를 잘라놨는 거는 뭐로 볼 수 있나마 산불 나지 않습니까? 네. 산불 나가지고 나무가 다 탔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산불 나는 지역은 자연스럽게 자연천일 통 복원이 가능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스키장을 만들고 나서는 거기는 안 돼요. 안 되는 게 유럽 같은 경우도 스키장, 폐스키장 복원을 많이 합니다. 지금 유럽도 스키장 자체가 옛날에는 많이 타고 했는데 요즘 최근 들어가지고는
유럽 경기가 나빠가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스키 어떤 그게 그렇게 겨울에 활성화 안 돼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적자 스키장이 많고 또 워낙 스키장이 많고 많으니까 폐스키장이 계속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복원을 그거는 그냥 놔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복원을 하는데 주로 이제 낮은 나무들, 그러니까 그 지피식물들이나 안 그러면 무슨 눈향나무나 이런 낮은 나무로 가지고 이렇게 복원을 하지, 큰 나무로 복원을 못 하는 게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큰 나무는 자라지 않습니까? 자라면 뿌리가 이렇게 근본이 없는 것 같으면 나중에 넘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큰 나무들을 가지고 복원을 뭐 안 하고 주로 작은 나무, 그러니까 관목들이나 이런 거로 복원을 하는 그 모습을 봤거든요. 네. 예.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우이형 사람들에서는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국제스키연맹에서 말하는 투런 규정을 적용을 통해서 훼손을 막을 수 있다고 하시는데요. 예, 예. 이제 그런데 이 규정의 해석과 관련해서는 정부와 IOC 그리고 환경단체의 시각차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시각차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한 설명과 그리고 평창 동계올림픽에도 이제 해당 제도의 적용이 가능할지에 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제 ICR 규정에 보는 것 같으면 네. 이제 올림픽 조직위하고 우리하고 편지가 오고 갔습니다. 네. 오고 가면서는 자기들은 그걸 가지고 할 수가 없다 하는 걸 가지고 명확하게 우리한테 그 편지를 보냈습니다. 네. 보냈는데 그거는 저는 그분들 주장 자체가 진짜 일리가 없다 하는 게, 그럼 그 규정을 왜 만들어 놨습니까? 규정을 가지고 만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만들 이유도 없고, 1964년인가 65년에 오스트리아인가 스위스인가에서 세계대회가 열렸어요. 네. 세계대회가 열렸는데, 그때 그 지역이 눈이 안 와가지고 투런을 했어요. 세계대회인데도 투런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두 번 떼가지고 했어요. 그게 세계 스키 잡지에 보면 그게 네. 실려 있어요. 우리가 찾았고. 그거는 자기들 말은 전혀 일리가 안 맞고, 지금은 지금 동계올림픽에서 제일 문제가 뭐가만 활강 경기입니다. 네. 딴 거는 문제가 거의 없어요. 환경 훼손 문제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 세계적으로 모든 데 돌아다니면서 동계올림픽 하면서 계속 환경 문제가 되는 건 뭐 활강 경기거든요. 네. 그런 것들만 그걸까지 환경 문제를 가지고 잠재욱 이원선 그걸 활강 경기를 투런으로 해버리면, 네. 투런을 한다고 해서 뭐 그렇게 문제가 됩니까? 투런을 해버리면 투런 안 되는 지역, 안 할 필요가 없는 지역, 알프스 3국, 그러니까 알파인이라고 하는 게 알프스 3국 자체에서 태어난 스키가 알파인 아닙니까? 네. 알파인 스키 아닙니까? 그러니까 알프스 3국에서는 그런 원년으로 하고, 네. 우리나라 멘트로 산이 낮고 이런 나라에서는 투런으로 해야죠. 일본이 실제적으로 3,000m급 산이 수십 개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도 원년으로 하고 나서 환경 훼손 문제가 그렇게 문제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2,000m 산도 없잖아요. 그런데 투런으로 해야지. 그걸 가지고 원년 하겠다고 고집 부리는 우리나라 정부도 문제지만은, 네. IOC도 문제고, 실제적으로 당연히 투런으로 해야 되고, 투런을 받아야 돼요. 투런을 받아가지고 동계올림픽 해야 되고, IOC가 이제 올림픽을 하고 나면 보고서를 내요, 항상. 이제 올림픽을 하고 나면 그거에 대해서 평가 보고서를 낸단 말이에요. 평가 보고서를 내는데, 제가 인터넷에서 이렇게 들다 보면, 환경 부분은 교수들한테 강력해 가지고 이제 보고서를 만나 쓰는데, 환경 부분은 보고서가 한 편도 없어요. 그 정도로 올림픽은 뭐 동계든 하계든 간에 환경 문제가 항상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올림픽도 좋지만 환경을 좀 보호하는 일에도 예. 했으면 했고요. 이제 가려황사 문제가 커지자 이제 IOC에서는 또 분산 개최를 추천했잖아요. 예. 네, 우리나라의 정부는 이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예. 네, 왜 그랬다고 보십니까? 자존심 때문에 그랬죠. 자존심 때문에. 예, 자존심 때문에 그런 거고, 네. 저는 그거는 진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가 IOC는 분산 개최, 본래는 IOC는
아젠다 2020이 뭐가 막 2020년부터 하기로 되는 거예요. 네. 2020년부터 그걸 실행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는 평창 동계올림픽은 해당이 안 돼요. 그런데도 그 올림픽 조직위원장인 토마스 바흐가 특별히 우리 평창에다가 평창도 그 도쿄올림픽하고 분산 개최를 가지고 그걸 의논할 필요가 있다. 네. 하는 것도 뭐 얼른 받아야죠. 아니 그걸 가지고 하면서 IOC는 대한민국의 환경 파괴하는 데서 싹 빠져나가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기 때문에 얼른 받아야 돼요. 환경 문제뿐만 아니고 그걸 가지고 일본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 뭐 그 설매 경기 루지든지 뭐 설매 경기를 가지고 일본에 던져주고 그 중에 하계올림픽 할 때 좀 좋은 종목 한 두서너 개를 받아가지고 하는 것도 막 우리는 올림픽을 계속 해나가는 거예요. 네. 계속 해나가는 올림픽 그 개최 국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만 그 문화적으로 뿐만 아니고 사회 그 간접 자본에 이런 데서도 훨씬 더 유리하죠. 그걸 가지고 우리 그 지금 2018년 동계올림픽 딱 끝나고 나면 그 선수들이나 안 그러면 올림픽 조직이나 싹 다 가버립니다. 네. 가버리고 나면 지금 거기에 지금 그 뭐 피겨 스케이트장이 뭐 해가지고 지금 6개인가 7개인가 짓고 있는데 그 다음에 무슨 뭐 왜 그 개막식장하고 이래가지고 7개 짓고 있거든요. 이거 짓는데 그 중에 1개만이 뭐가 막 이렇게 그 후에 사후에 사용하겠다는 거고 6개는 사후에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문선 지사가 대책 없는 것들만 그게 뭐 그게 없는 것들만 뜯겠다는데 뜯는데 돈이 얼마나 듭니까 또 IOC도. 네. 그만 그건 IOC에서 그러면 우리한테 분산 개최를 해도 된다. 본래 30분 거리에 본래는 뭐가 30분 거리에 모든 경기장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걸 주장을 해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뭐 가리왕산도 넣고 전부 다 넣는 거 아닙니까? 네. 넣었는데 그게 이제 다 없어졌어요. 네. 그 조건이 없어졌는 것도 설매 경기는 일본에 줘버리고 일본에는 그 경기가 그 나가노 할 때 쓰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그걸 우리가 받고 하계 올림픽 때 몇 점거 받고 그 다음에 활강은 덕유산으로 가고 그러고 스케이트장은 피겨 스케이트는 태릉으로 오고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돈 쓸 이유가 없죠. 그래야지 국민 스포츠, 국민을 가지고 국민 스포츠가 실제적으로 전체 국민이 보는 스포츠가 되는 거지. 평창 그 꼴짝이에서 그냥 올림픽 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무슨 국민 스포츠가 되겠어요? 누가 가겠어요, 그게. 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회장님은 이제 한국과 일본 그리고 또 다른 지역에 있는 경기장까지 다 함께 쓰는 분산 개최를 주장하시는 그렇죠. 거죠. 분산 개최 주장하는 거죠, 저는. 네, 이게 가리왕산에 관해서 이제 말씀 잘 들었고요. 예.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조금 다른 질문을 한번 예. 드려볼게요. 이제 산림생태학을 전공하셨다고 예.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정부의 자연보전 정책에 대해서 할 말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제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저는 지금 자연보전 정책이 지금 여러 군데 가지고 자연보전 정책 자체가 결과적으로는 물론 뭐 우리 시민단체들도 이렇게 뭐 조금씩 보전을 하지만은 네, 결과적으로는 정부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부가 하는데 이 보전하는 그게 환경부가 산림청, 문화재청 무슨 뭐 여러 군데 이렇게 국토해양부 뭐 이런 식으로 다 나눠져 있어요. 네. 무슨 관리하는 데도 있고 보존하는 데도 있고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거는 엄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엄쳐가지고 보존하는 거는 보존하는 그거로 엄쳐가지고 실제적으로 저는 기본적으로는 그 산림청하고 환경부가 하나의 기관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산림청도 실제적으로 지금 그 산림청은 어떤 면에서는 나무를 생산해가지고 무슨 그걸 가지고 나무를 이용하고 한 그런 그 조림해가지고 이용하는 그런 그 기관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지금 우리나라 그 목재 작업도가
10%가 좀 넘을까 안 될까 그렇습니다. 네. 나머지는 전부 다 여기 수입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산이 그래도 풀어졌습니다. 네. 풀어졌고, 그게 산림청이 어떤 면에서는 보전 정책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막 환경부도 보전 정책하고, 산림청도 보전 정책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산 자체가 환경부는 국립공원 가지고 있고, 산림청은 유전자 보호림 가지고 있고, 그러면 거기 어떤 면에서는 그 보전에 대한 정책도 서로 다르고, 사람도 다르고, 네. 기관도 다르고 하니까 이게 옳게 보전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일관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 기관에서, 그러니까 저는 환경부에 산림청이 외청으로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네. 지금은 농림부에 들어가 있는데, 네. 농림부에 들어가 있을 이유가 없어요. 산림청이 지금은. 그냥 그 어떤 면에서는 그 일부 국회의원들이 실제적으로 그걸 가지고 그 농림수산 국회의원들이 그걸 거의 큰 산림청이 큰 이익단체니까 그걸 가지고 이쪽 넘겨주기 싫어가지고 자기들이 그냥 가지고 있는 거지. 그걸 가지고 당연히 환경부하고 엄쳐되죠. 엄쳐가지고 그래야지 우리나라 산림 생태계나 안 그러면 자연 생태계 보전이 옳게 되어 갑니다. 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예. 이제 환경운동 역시 위기라고들 합니다. 예. 이제 우리나라의 환경운동이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한다고 보시는지 이거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나라 환경운동은 지금 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개인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네. 저는 이제 공무원 하다 이쪽 들어왔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의 시각을 좀 더 이렇게 잘 모를 수가 있어요. 모를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들어가 지금 2년 가까이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시민단체들을 이렇게 보니까 제가 항상 하는 게 시민운동을 할 때는 자기들의 몰입대가 하지 말고 국민들을 생각해야 된다. 네.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걸 가지고 생각하면서 시민운동을 해야 된다 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또 정직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맨날 주장을 합니다. 주장을 하는데 저도 뭐 정직하지 않은데 누구 보고 정직하라 뭐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 거죠. 저도 실제적으로 뭐 어떤 상황이 되는 것 같으면 진짜 굉장히 좀 저 자신이 부끄러울 정도로 정직하지 않는데. 그래도 다들 열심히 이제 국민과 환경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네. 예, 환경이. 그러니까 저는 참 그분들 환경운동을 하고 있는 시민운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참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뭐가만 존경스럽고, 네. 그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는 뭐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쵸. 예,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자랑스럽고, 제가 그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참 이렇게 항상 고맙고 그런 거죠. 네, 예. 저도 항상 예. 고맙게 생각하고 예. 있습니다. 네, 그럼 가벼운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이제 매년 이제 북한산 국립공원 우이령길 걷기 대회가 예. 개최되는 걸로 알고 예. 있는데요. 이제 이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보통 하는 게 4월달, 4월달 셋째 주에 네. 일요일 날 하거든요. 네. 일요일 하는데 지금 우이령길을 가지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막았습니다. 막았고 실제적으로 우이령길 그거에 대해서 우리 우이령 사람들은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막고 그걸 막아가지고 지금은 트레일을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산책할 수 있는 트레일을 만드는 걸 가지고 우리가 주장을 했고, 그것도 트레일을 만들었고, 네. 만들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국립공원에다가 줬습니다. 지금 국립공원에서가 이제 숲 해설가로 해가지고 이제 일주일에 일요일 날, 토요일 날은 이제 숲 해설가들이 하거든요. 하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게 어떤 면에서는 그거를 이제 기념하기 위해서 4월 셋째 주 일요일 날 우리가 네. 항상 이렇게 우이령길 걷기 대회를 합니다. 근데 시민들이 좀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좀 많이 참여를 해줬으면 싶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단체 자체가 굉장히 좀 작고 좀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이렇게 꼭 와가지고 우리 단체를 좀 이렇게 지원해달라 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마음적으로 지원을 많이 해주고, 네. 그날은 꼭 이렇게 나와셔가지고 우리 시민이 지킨
길 아닙니까? 그쵸. 시민이 지킨 길이니까 같이 그날은 그래도 기념을 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같이 한번 쭉 이렇게 한번 걸어보는 것도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올해 한번 꼭 동참을 예, 하겠습니다. 예, 4월 셋째 주니까 네. 그때 꼭 한번 오셔가지고 같이 한번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예, 시청해주신 국민 여러분들께 예. 하시고 싶으신 말씀 부탁드릴게요. 우리 그 산과 자연의 친구 우령 사람들은 굉장히 작은 단체입니다. 작은 고추가 맵다고 뭐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우리 단체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열심히 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들 지원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많이 좀 지원해 주시고 또 그런 것 같으면 또 우리도 우선 국민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항상 이렇게 옆에 있도록 노력을 하는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예, 잘 들었습니다. 예, 네. 예. 단 3일간의 올림픽 활관 경기를 위해서 우리의 전통적 자연림을 이제 복원 계획도 없이 이렇게 훼손해도 되는 것인가 다시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습니다. 예, 네, 예.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우리는 미래 세대의 환경을 잠시 빌리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도 사람의 욕심으로 인해 자연을 훼손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금 느끼는 시간이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환경초대석 녹색을 듣는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